자, 그러면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5월 들어서 이제 기출문제풀이, 오늘 개강입니다. 오늘 좀 시작하는 거고요. 그 개강에 앞서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공부하시는 게 노력으로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타고난 재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타고난 재능이 필요합니까? 예. 노력으로는 안 되나요? 힘들어요, 노력으로는. 예. 저는 이제, 노래를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노래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예. 노래를 좀 잘하는 편인데, 나름, 신곡도 한 번 정도만 들어보면 대충 이렇게 따라 부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노래를 잘하는 거는 그러면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재능이에요? 재능이죠. 예. 근데 또 저는, 그림은 잘 못 그리거든요. 그림은 뭐 잘 못 그리는 게 아니라 전혀 못 그립니다. 예, 그림 그리려면 이상하게 이제 그려놓고 뭐 그런 편인데, 그것도 재능이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저 형제 중에는 그림을 또 잘 그리는 형제도 있어요. 같은 부모님 밑에 태어난. 예. 근데 그거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다 타고난 재능이 있는 거죠. 공부도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 예. 공부도 다 재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20년 넘게 강의를 해보니까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학원에 안 나오셔도 집에서 혼자 책을 이렇게 보시고도 합격을 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단기간 안에 합격을 해요. 뭐 4개월, 5개월 뭐 이 정도 만에 합격하는 경우도 더러 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재능이, 공부에 대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재능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재능은 없어요? 예, 전혀 없으십니까?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그리고 재능이 있다고 뭐 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그 말씀을 개강반에 왜 해드리냐면,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뭐 본인의 재능에 따라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고,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기출문제풀이 과정에 들어오면서 각 과목별 선생님들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따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공부에 대한 재능은 없다. 근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따라 할 수는 있다. 따라하는 거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 아닌가요? 나는 따라도 못하나요? 그 따라 하시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문제풀이도 하나의 이제 스킬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니까 그 문제 푸는 거를 좀 따라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5월부터 8월까지 이제 문제풀이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5월, 6월 달에 이제 기출문제, 그리고 이제 7, 8월 달에 예상문제에서 계속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는데, 그 4달 동안에, 그러니까 뭐랄까요, 각 진도에 맞춰가지고 예습을 좀 해가지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풀이는 복습보다는 예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습을 하시고 학원에 나오셔서 복습하고 뭐 이렇게 하면 굳이 뭐 큰 힘 안 들이더라도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예습을 좀 해가지고 오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요. 강의 계획서 우리 복도에 이렇게 게시를 해놨거든요. 그걸 인강생들이 이제 업로드 해드렸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미리 한번 예습을 해보시고 수업 듣는 걸로 복습하시고 그러면 별도 시간 안 내도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예습을 하실 때 이론 공부를 막 열심히 하셔가지고 뭐 다 맞추거나 하나 틀리게 이렇게 공부하셔가지고 풀거나 그렇게 하시면 너무 힘들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풀어보시라고. 만약에 오늘 진도 나가는 분량이 한 50문제 정도 나간다, 어느 과목이. 그러면 몇 분에 걸쳐 가지고 예습을 해 오시면 되겠어요. 50문제를 만약에 내가 예습을 해야 돼. 그러면 몇 분에 걸쳐 가지고 예습하시면 돼요? 그냥 딱 50분. 이게 본시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거 맞고 틀리는 거 채점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풀어만 오셔도 그게 예습이 되고,
또 내가 푸는 스타일하고 또 각 과목별 선생님들이 푸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것만 이렇게 수정해 나가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아마 여러분 목적 있잖아요. 예, 목표도 있고 그런 거에 좀 달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수업은 이론 설명을 시간적인 부분으로 하면 한 5에서 10% 정도 이론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한 90에서 95% 정도는 문제 위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커리 자체가 문제풀이 과정이니까요. 그리고 이론은 일당백 필기 노트를 좀 가지고 핵심적인 부분만 좀 짚어드리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준비해 주시고 날 일당백 필기 노트 없다 그러면 통합이론서도 괜찮아요. 거의 뭐 비슷한 내용들이니까 그 두 가지 중에 한 권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총칙부터 봐야 되는데 일당백 필기 노트 잠깐만 좀 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요 구별 개념 이따가 좀 보기로 하고요. 밑에 보면 재적 목적 좀 간단하게 보고 용어의 정의 한번 보고 구별 개념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이제 법에 재적 목적이 있는데 아래에서부터 따지면 1차, 2차, 3차 이렇게 진행이 되죠. 여기에 가로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그렇죠?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해요. 개공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그래서 이들이 하는 업무에 무슨 성이 제고되고요. 전문성 제고되고 그리고 이들이 종사하는 산업이 무슨 산업이죠?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을 2차 목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3차 목적은 뭐예요?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뭐 이게 이제 3차 목적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용어의 정의로 한번 막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1번에 중개라는 용어가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 문제 푸는 과정에서도 중개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죠. 중개. 자, 중개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무엇을 무엇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행위를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중개는 한마디로 뭐 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어요? 알선. 중개는 알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여기서 이 법은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이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뭐한 자? 취득한 자를 얘기하죠. 자, 3번 중개업.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뭐가 꼭 있어야 됩니까? 의뢰 있어야 되고요. 의뢰. 그리고 일정한 뭐도 받고요. 보수도 받고 중개를 뭘로? 업으로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1호에 있는 중개와 3호에 있는 중개업의 차이는 업자 한 글자 들어간 거잖아요. 이 업 하나를 우리가 이제 정의하기 위해서 어떤 말들을 썼냐면 의뢰, 보수 뭐 이런 말들을 썼죠. 그러니까 이런 의뢰와 보수는 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무엇한 자라고 정의합니까? 등록한 자라고 정의하죠. 그래서 취득한 자를 뭐라고 불러요?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고 등록한 자는 뭐라고 부르고요? 개공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공인중개사와 개공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다섯 번째 소속공인중개사. 개공에 소속됐다는 건 이제 취업이 됐다는 얘기죠. 공인중개사. 개공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뭐 한다? 포함한다. 이거 이제 제외한다 아니고 포함한다로서. 왜냐면 여기서 얘를 여기다 포함시키지 않으면 얘가 다른 데 갈 데가 없잖아요.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포함하는 게 맞고. 업무는 두 가지죠. 중개 업무를 소공이 뭐 하거나 수행하거나 아니면 개공의 중개 업무를 뭐 하는 자, 보조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라고 정의합니다. 자, 여섯 번째 중개부주원. 중개부주원은 공인중개사 인자, 아닌 자.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어떤 업무야?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 중개부주원인
따지고 보면 무슨 업무를 보조하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거는 안 돼요. 그렇죠? 네, 뭐 그런 얘기들 잘 기억해 주시고. 7번째 고용인. 고용인은 두 사람 합쳐 부르는 개념입니다. 누구랑 누구야? 소공하고 중개 보조원을 합쳐가지고 우리 중개 보조원이구나 라고 정의하죠. 자, 8번째 용어는 개공, 소공, 중개 보조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까지 싹 다 포함하는 개념이 있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개공등이라고 표현을 하죠. 개공등이라고 표현을 해서 요렇게를 이제 우리 용어라고 봅니다. 우리 앞에 보면 이제 그 맨 앞에 테마 1번에 보면 구별 개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좀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문제 푸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요거 두 가지를 구분하시는 건데, 중개와 중개업. 이거는 뭐 아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자, 중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행위를 알선하는 거에서 알선하는 게 곧 중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알선은 직접적인 효과가 수반되지 않아요. 효과가 이제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만 주는 거니까 여기서 알선행위는 무슨 행위라고 보면 돼요? 사실행위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개는 사실행위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도 있고, 중개하는 거는 알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의뢰를 받거나 뭐 보수를 받거나 계속성이나 반복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해도 됩니까? 아니면 등록을 꼭 해야 됩니까? 등록을 안 해도 상관은 없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중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도 중개는 할 수 있어요? 중개 못해요? 중개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중개업, 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냐면 의뢰가 있어야 되고 보수도 받고 그리고 뭘로 해야 돼요? 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 되어졌는데, 여기서 업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무슨 성과 무슨 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성, 그리고 반복성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계속성과 반복성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을 수 있죠. 그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우연성이라든지 일회성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거는 뭐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업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업이 되기 위해서는 관청에다가 뭐 해놓고 해야 돼요. 등록해놓고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등록이 필요하고, 만약에 등록 없이 중개업하면 뭐에 걸려요? 무등록 중개업에 걸려요. 그래서 처벌을 받죠, 당연히. 그리고 요거 중개업은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소공도 우리 뭐 중개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공은 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소공은 그냥 뭐를 하는 거예요? 중개 업무에 종사하는 거죠. 사무에 종사하는 것이지 얘가 업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소공이 직접 다른 사람한테 의뢰받아가지고 보수받고 독립적으로 이 중개를 업으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에 소속되어서, 개공에 소속되어서 그 사무를 이렇게 보조하거나 이 사무를 수행하는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지로 한번 와볼게요. 저는 수업을 문제만 있는 걸로 할 거예요. 문제만 있는 걸로 할 건데, 지금 여러분 책이 두 가지 편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문제만 있는 거, 하나는 해설도 같이 있는 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뭐 그냥 편하신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신 걸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저는 이걸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필기해 드릴 게 좀 있어가지고요. 이게 좀 더 편리해서 보는 거니까 여러분은 그냥 선택해서 어떤 걸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같은 문제 드리니까. 자, 이제 1번에 한번 보시면 법과 관련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자, 1번에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이랬는데, 이거를 좀 따지고 보면 뭔가 특별한 법이다, 일반법이다 이렇게 이제 나눌 때 우선 적용되어지는 게 특별법, 나중에 적용되는 거 일반법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은 민법보다는 먼저 적용되는 거 맞죠? 그럼 이렇게 한번 좀 등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그럼 얘가 무슨 법적 지위에 있는 거예요?
특별법이고 얘는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 애가 되는 거죠. 우리 예를 하나만 좀 들어봐 드리면, 자, 미성년자가 있는데 미성년자는 민법상의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가. 예. 그러니까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민법에서 미성년이라고 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성년자는 민법상의 개념인데 중개사법에서도 미성년자를 써요, 안 써요? 그 개념 자체를 쓰잖아요. 결격사유 같은 데서 이제 쓴다고요. 근데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게 되면 뭐가 법률적으로 되어지죠? 성년이 법률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해도 여전히 뭐예요? 미성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민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서는. 요거만큼은. 그러면 미성년자가 혼인했다. 그러면 중개사법에서는 여전히 뭐고? 미성년이에요. 근데 이게 민법적 영역으로 가면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뭐가 돼요? 그냥 성년이 되는 거죠. 민법적인 영역으로 본다면 보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미성년자를 보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 이 부동산 중개를 누가 하든 어느 장소에서 하든 항상 이 법이 적용된다라는 의미로 무슨 법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기본법, 뭐 내지는 무슨 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냐면 일반법,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다가 요거 하나만 좀 적어 놓을게요. 바로 밑에다가 중요 표시 한번 해주시고,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이 농업협동조합법은요, 어떤 조합을 이제 규율하는 법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역 농업협동조합 있잖아요. 그죠? 그 지역 농업협동조합을 이제 규율하는 법이 요 법인데, 지역 농업협동조합도 중개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요 법하고 요 법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지역 농업협동조합한테는 무슨 법을 먼저 적용한다? 농업협동조합법을 먼저 적용한다. 그 협동조합한테는. 그러니까 이 법을 먼저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자, 등호가 이렇게 열리는 왼쪽에 있는 애가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특별법. 오른쪽에 있는 애는 일반법 뭐 내지는 기본법이니까 얘랑 비교하면 또 일반법적 성격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중개계약이 있는데 이 중개계약은 여기도 한번 적어볼게요. 중개계약 중요 표시 하나 해주시고, 자, 중개계약은 누구랑 누구와의 계약이다. 의뢰인과 개공 간의 계약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의뢰인은 관청이에요? 관청은 아니에요? 관청 아니죠. 그럼 일반 사인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개공도 일반 뭐에 들어가요? 사인에 들어가니까 사인 간의 계약 관계잖아요. 사인 간의 계약 관계. 그러면 이건 무슨 계약이다라고 봐야 돼? 사법 계약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 사법 계약만 있는 거 아니냐? 뭐 공법 계약도 있냐? 공법 계약 예를 하나 좀 들어봐 드리면 우리 개업 공인 중개사가 업무 보증으로 설정하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뭐 중에 하나를 선택하죠. 우리 업무 보증으로 보험, 공제, 공탁. 그 공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공탁. 공탁이 누구랑 누구 간의 계약이에요? 공탁은. 응? 공탁 있잖아. 공탁. 그러면 누구랑 누구 간의 계약? 이제 공탁이 필요로 하는 일반 사인과 공탁소는 법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탁 계약은 대표적인 공법 계약에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인 간의 계약이니까 무슨 계약이다라고 표현해야 돼? 사법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사법 계약이면 민법을 적용한다, 민법 적용 안 한다? 민법 적용하겠지. 왜냐하면 사법 계약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적용되는 순서가 무슨 법을 먼저 적용하고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하고 여기에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을? 민법을 나중에 적용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4번. 개공의 중개행위는 무슨 행위다라고 했냐면 사실행.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중개는 곧 알선이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중개는 알선이니까 중개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맞죠? 예. 자,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주어에다가 밑줄을 하나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빼볼게요. 이 개업공인중개사
개공사의 정의는 조금 전에 그 뭐 한 자라고 정의했죠? 등록한 자. 예, 그러면 이 개공은 등록을 한 자잖아요. 그죠? 등록을 한 자. 그러면 이미 등록을 했다는 거는 법의 규율을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지. 이미 등록을 할 때 등록 요건도 갖추고 뭐 등록의 절차라든가 등록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갖춰서 등록을 하잖아요. 따라서 얘가 보수를 받든 안 받든 중개 행위를 만약에 하게 됐다면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다라고 해야지. 신분 때문에, 이 사람 신분 때문에. 근데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볼게요. 여러분이나 저처럼 일반인이, 개공이 아닌 사람이 보수 안 받고 중개행위 할 수 있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죠. 보수 안 받고 중개를 하는 건 상관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개공이 아니니까 처벌도 안 받고. 대신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일반인이, 등록을 안 한 여러분이나 저처럼 일반인이 보수도 받고 의뢰도 받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만약에 뭐를 하게 되면, 업을 하게 되면 그때는 규율 대상이다. 그거는 무등록 중개업이니까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개공은 뭐 보수를 안 받든 규율 대상이다라고 들어가는 게 맞죠. 자, 2번 문제는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 이 목적은 이제 재정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가장 최근의 회차가 20회예요. 20회 이후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20회면 몇 년 동안 안 나왔다는 거예요. 15년, 16년째 안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올해 16년 되는 올해 나올까요?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의 올바른 자세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올바른 자세지. 예? 예, 그러니까 안 나올 가능성이 많지만 이게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올바른 자세라는 거죠. 그지 않겠어요? 예. 자, 그러면 이거 재정 목적은 아무튼 볼게요.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예, 이거 기억번은 어때요? 맞죠? 예, 중개업의 육성. 그리고 중개업의 적절한 지도, 지도, 감독, 이런 말들은 요즘에 만들어지는 법률에 거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예, 왜냐하면 법의 목적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러는 거 얼마나 싫어해. 왜 네가 나를 감독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귿번에 개공의 육성. 자, 기업번에 중개업을 육성하는 거하고 개공을 육성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면 산업을 육성해줘야지. 당연히 산업을 육성해줘야 되고 개공을 육성하는 건 아니죠. 개공은 자기들이 알아서 육성이 되는 거고 산업이 잘 육성되면 개공은 당연히 이제 공급되고 하겠죠. 자, 니을번에 개공의 공신력 제고. 공신력이 높아지지는 않고요. 무슨 성이 제고되죠? 전문성, 공신력 아니고 전문성. 그리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요거는 어때요? 맞죠? 예,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그러면 기업 미음이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3번을 한번 가봅니다. 자,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요 3번 문제에다가 별을 하나만 좀 잡아볼게요. 용어는 늘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게 설사 안 나온다 하더라도 용어는 완벽하게 아셔야 돼. 그래야 우리 40문제를 풀어내는 데 도움이 되실 테니까. 자, 틀린 거 이렇게 물었어요. 중개는 중개될 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핵심어가 뭐예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1번은 어때요? 맞았습니다. 중개는 행위를 알선하는 거 맞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문장 안에서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란 매매, 교환, 임대차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시키는 행위를 말하죠. 그렇죠? 그럼 그 행위는 누가 하는지 한번 찾아볼래요? 누가 하는지. 이 행위의 주체. 여기 나오잖아. 거래 당사자 간이 이 행위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중개하는 사람은 뭐만 해요? 그렇지. 중개는 알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중개는 그냥 알선하는 것이고 우리는 뭐만 하는 사람이라고요? 알선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개공은 이 법은 이제 여기 문제에 공인중개사법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무엇 한 자를 말한다. 등록한 자를
개공이다. 이렇게 정의하죠. 여기다 우리 화살표 하나만 해주시고요. 요거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우리 개공에는 항상 그 뭐도 있고 뭐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개공에는 뭐도 있지만 개인도 있지만, 그렇죠? 뭐도 있다, 법인도 있다라는 거 항상 기억해 주셔야 돼요. 법인인 개공이 존재한다는 거 놓치시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3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뢰, 일정한 보수,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거. 이 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수식하기 위해서 의뢰도 준 거고 보수도 준 거예요. 아무튼 업으로 행하는 것은 중개업이다. 3번 어때요? 맞았죠? 이것도? 자, 4번 개공인 법인에, 자, 여기서 달랑 한번 끊어볼게요. 제가 2번 문항에서 뭐라고 했냐면, 개공에는 뭣도 있고 뭣도 있다 그랬죠?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개공인 법인의 이 말은 법인인 개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인 개공에 뭐 또는 뭐로서,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얘가 자격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원 또는 임원이기도 하지만 자격도 있대. 그러면 얘는 뭐에? 소공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라고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사원 또는 임원이면서 자격 있으면 뭐다? 소공이다. 왜냐하면 자격 있으면 당연히 소공으로 봐야지. 그리고 사원 또는 임원은 직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급이 높고 나쁘고의 문제이고, 높고 낮음의 문제이고, 자격이 있기만 하면 무조건 소공이고, 반대로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자격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격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봐야 돼? 중개보조원으로 봐야지. 그 말이 어디 있냐? 여기 있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개공에 소속되어서 개공의 중개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5번은 어때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업무가 뭐죠? 단순한 업무.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업무가 뭐예요? 그 말이 지금 생략돼 있잖아.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그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가 단순한 업무 안에 들어가죠.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중요 표시 한번 해주시고요. 사원 또는 임원을 한번 적어주시고, 사원 또는 임원은 어디에만 있다? 법인에만 있는 거예요. 개인한테는 사원 또는 임원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사원 또는 임원은 직급이 높은 애들이에요. 직급이 높은 애들. 근데 몇 분의 몇 이상이, 3분의 1 이상이 뭐이어야 하고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얘가 자격이 있으면 뭐로 된다? 소공으로 본다. 요거까지 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돌려 말씀드리면, 사원 또는 임원은 법인에는 없고, 개인에는 없고, 3분의 2는 자격이 없어도 되고, 반대로 좀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원 또는 임원은 개인에는 없어요. 그리고 3분의 2는 자격이 없어도 되는 거고, 자격이 없는 애들은 뭐에 들어가고? 중개보조원으로 봐야지. 그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한번 가보는데, 얘는 틀린 거라고 했어요. 용어인데 틀린 건. 1번. 법인인 개공의 소공은 그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소공은 중개 업무 어때요? 보조할 수 있죠? 당연히 중개 업무 수행하는 것도 되지만. 자, 2번.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 계약이라고 했어요. 환매 계약이. 자, 여기서 이제 환매 계약이면 이게 말 그대로 법률행위잖아요. 계약이니까 여기서 법률행위로 한번 적어봐 볼게요. 법률행위. 그럼 여기서 법률행위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요 행위죠. 행위. 자, 우리 그러면 중개의 정의가 뭐예요? 중개란 조금 전에 여러분 읽어보셨던 건데, 중개란 행위를 알선하는 거. 그러면 어떤 행위가 성립하도록 뭐 하는 행위, 알선하는 행위가 중개니. 중개 맞지? 왜냐하면 뭐를 뭐 하는 게,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니까. 그쵸? 대신 요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환매 계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면 그런 말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왔는데 요 알선 앞에 어떤 계약이 나왔는데 그게 존재하는 계약이라면 중개도 가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환매 계약 자리에 어떤 말을 줬는데 계약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기는 보면 환매 계약이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랬으니까 존재할 수 있는 계약인데 만약에 유치권을 성립시키는 계약이다. 여기다 한번 줘볼게. 유치권 성립 계약을 알선하는 거. 이거는 X예요. 무조건 계약에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자, 유치권 성립 계약은 왜 없어? 그 유치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그쵸? 유치권은 법률의 규정에서 만들어지잖아. 법정 담보 물권이니까. 자, 또 이런 것도 말씀드려볼까? 분묘기지권, 양도, 양수, 계약. 이렇게 만약에 준다면 그것도 X가 되는 거예요. 왜 X가 돼? 분묘기지권은 양도, 양수할 수가 없거든요. 분묘기지권은 일신 전속적 권리라고. 분묘기지권은 두 글자. 이 사람만 가질 수 있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종손만, 다른 사람한테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환매계약이라는 말은 존재하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개입하는 거, 알선하는 게 중개에 해당한다. 2번은 설명을 잘 한 부분이고요. 3번에다가 별 하나만 잡아 보시겠습니다. 3번, 이거 좀 중요한데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랬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밑줄을 한 번만 해주시고요. 요렇게 한번 빼봅시다.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렇게 들어갔어. 그러면 이 사람의 우리가 직업을 한번 유추해 볼게요. 이 사람 직업은 뭘까요? 일단 개공일까요? 개공은 아닐까요? 개공은 아니겠지. 왜 개공은 아니야? 개공이었으면 개공이라고 주어줬겠지. 그쵸? 개공은 아닌데 얘가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러니까 컨설팅 행위가 주된 업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컨설팅 업자가 되는 거죠. 맞죠? 개공은 아니고 컨설팅 업자예요. 그럼 이 컨설팅 업자가 컨설팅 행위에 주된 행위가 컨설팅 행위니까 거기에 부수해서 반복적으로 뭐를 했대? 반복적으로 중개 행위를 했대. 그러면 여기서 돈을 받았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럼 돈은 당연히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겠지. 이거를 돈 안 받고 반복적으로 뭐를 했겠어. 그리고 이 표현이 나오면 이 표현 안에 두 가지 개념, 그러니까 의뢰와 우리 보수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럼 얘는 전형적인 무슨 업이 되는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야. 뭐니까? 컨설팅 업자니 개공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해당한다라고 해야 돼요. 되게 잘 나오는 빈출이니까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얘 그러면 처벌하고 안 하고? 처벌해야죠. 몇 년 몇 천? 3년 3천. 그래서 이거 그냥 문제 푸는 그냥 팁으로 말씀드리면 컨설팅 나오면 얘는 무조건 처벌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4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주어가 뭐죠? 공인중개사가 주어예요. 그렇잖아. 공인중개사가 그냥 주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얘가 뭐를 안 하고 등록을 안 했대. 그럼 여전히 뭐야 얘는 신분이? 그냥 공인중개사야. 왜? 등록을 안 했으니까. 등록을 해야 개공인데 등록을 안 했잖아요. 그럼 여전히 그냥 공인중개사지. 근데 얘가 개공은 아니래. 개공은 아니죠. 개공하고 공인중개사는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 자, 5번 중개부조원이 개공을 대신하여 특정 중개행위를 수행하였더라도 밑줄 한 번만 잡을게요. 질문. 중개부조원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지. 근데 본 시험 문제인데 이게 본 시험이잖아요. 24회 이제 여기 나오는 거 다 본 시험 문제잖아요. 근데 본고사 문제에다가 중개부조원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였다라고 전제를 깔은 거예요. 누가? 출제위원이. 그렇죠? 그럼 이렇게 전제를 줄 수 있어? 이런 전제 자체를 주면 안 돼. 응? 주면 안 되면 안 되는데.
예, 이 사람은 이렇게 냈잖아요. 예? 이게 잘못됐는 거를 본인도 알아. 본인도 아는데 뭐라고 이제 다시 이렇게 돌렸냐면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거래계약서의 중개보조원을 개공으로 기재하면 안 된다. 어때요? 안 되지. 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제는 무슨 뜻이냐면 출제위원이 이렇게 전제를 그냥 한 거야. 원래 해도 안 된다는 건 자기도 알아. 근데 전제를 준 거라고. 근데 보통 수험생들이 3번하고 5번이 아니야. 3번, 5번이 아니라. 그치. 3번이 정답이니까 3번하고 5번이 만약에 반대로 되어 있다면 반대로. 자, 3번하고 5번이 위치가 위아래가 만약에 바뀌어 있다면 요거를 먼저 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험생들 중에 한 2분 중에 1분 정도는 뭐에서 꽂혀 이제 여기에 꽂힌다고. 어떤 부분에? 얘가 중개보조원인데 왜 중개 업무를 했지? 이거 틀렸다고 그냥 한다고. 그렇죠? 네, 이거는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출제위원이 이 전제를 준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전제를 준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꼭 끝까지 읽고 판단을 해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기재하면 안 되고 이렇게 기재하면 이게 뭐로 판단할 수밖에 없냐면 양도대여로 판단하는 거예요. 등록증 양도대여. 이따가 이거하고 관련된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 5번 문제. 중개업, 옳은 것 뭐 이렇게 물었어요. 1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우연한 기회.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으세요. 우연한이라는 단어. 자, 이 우연한 아니면 단일회 뭐 이런 단어들 나오면 결론만 보면 돼요. 업이다, 업은 아니다. 업은 아닌 거예요. 그죠? 우연하게 했으니까. 우연하게 했다? 그러면 업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업은 아니면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적법하고 아니면 적법하지 않고. 적법해요. 이거 갖고는 처벌을 못해. 어쩌다 한 거니까. 우연히 한 거니까. 근데 이 행위가 무슨 성이나 무슨 성을 띠게 되면 계속성이나 반복성을 띠게 되면 그건 처벌을 당연히 하는 거고. 2번. 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달라 한번 끊어봅시다. 등록을 안 했대요. 등록을 안 했대. 그럼 얘는 무등록이잖아요. 등록을 안 했으니까. 근데 일정한 뭐를 받았어요. 보수도 받고 중개를 중요한 말은 요 단어지. 업으로 했답니다. 그럼 이 업이라는 단어 안에 어떤 표현들이 의뢰, 보수 이런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돼. 그러면 얘가 등록을 안 했는데 중개를 뭘로 했어요? 업으로 했대. 그러면 전형적인 뭐야?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한다라고 해야죠. 네, 이거는 3년 3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자, 3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 행위를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아까 이거 나왔던 건데 또 나오잖아요.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렇게 주면 얘 직업은 뭐라 그랬어요? 컨설팅 업자. 근데 얘가 중개를 뭘로 했대? 업으로. 중개를 업으로 했다 그랬잖아. 그럼 이거는 전형적인 뭐에 들어가요?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되고 얘도 몇 년 몇천? 3년 3천으로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 출제할 때 이렇게 내는 경우나 그러니까 아예 등록 없이 하는 경우나 아니면 컨설팅 뭐 이런 식으로 주거나 뭐 아니면 아까 공인중개사가 등록 안 하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냅니다. 자, 4번. 보수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했다라고 했는데 토지만 중개해도 됩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다 중개해야 됩니까? 토지만 해도 되죠. 그럼 이거는 뭐 전문 중개업? 토지 전문 중개업이 되는 거죠. 토지 전문 중개업이 되는 거고 그거를 뭘로 했다면? 업으로 했다면 이건 중개업에 해당한다. 맞죠? 이건 토지 전문 중개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5번.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 자, 여기서 핵심어는 요거 행위지 뭐 행위. 행위를 뭐 했대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했대요. 그럼 이거는 뭐 전문 중개업? 저당권 전문 중개업. 저당권 전문 중개업. 그러니까 이 저당권 전문 중개업은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개입한다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나는 대출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업무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결과적으로
대출을 우리가 소개시켜 줬지만 이 금전 소비대차 알선 있잖아요. 이거는 중개다, 중개 아니다. 이거는 중개 아니야. 이건 대출을 알선인 거니까. 이건 중개는 아닌데 앞에 말이 중개예요. 뭐가? 저당권 설정행의 알선을 이게 중개가 되고 이걸 업으로 했으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중개가 되는 겁니다. 금전 소비대차 알선은 중개가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해당한다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금전 소비대차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뭘로요? 저당권 설정행의 알선 요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전문, 상가 전문, 공장 전문 뭐 있듯이 우리가 저당권 전문 중개업도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 임대차 전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대학가 앞에 보면 뭐 신림동이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 뭐를 전문적으로 중개업하는 개공들 많이 있어요. 그 원룸 같은 거, 전세, 월세 이거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개공들 많이 있죠. 학생들이 이제 그 회전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자, 6번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법정 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라고 했는데, 자, 요렇게 한번 밑줄 한 번만 잡아볼게요. 핵심어가 뭐예요? 응? 물론 양도도 핵심이지만 행위잖아요. 행위를 뭐 하는 거? 알선하는 거. 이게 뭐에 들어가요? 중개에 들어가지.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말을 조심하셔야 되냐면 법정 지상권을 뭐 한다 그래서 양도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법정 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존재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바꿔볼게요. 법정 지상권을 성립시키는 행위.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혹은 법정 지상권 설정 계약 이런 말도 쓰면 안 돼요. 그쵸? 이해되셨지? 예. 그래서 이거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는 과정인지 이전하는 과정인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1번은 맞는 표현이고, 자, 2번 계속 반복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여기도 단 1회에다가 채색 한 번만 해주시고, 아까 우리 바로 위에 5번 문제에서는 우연성이라는 말을 줬는데 여기서는 무슨 성을 줬네요? 일회성. 예, 일회성. 단일회니까 일회성 이런 말 나오면 얘는 업이다, 업은 아니다. 업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업은 아니다. 자, 3번에 여기도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예, 밑줄 한 번만 잡아보겠습니다. 26회 본시험 문제인데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줬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가능한지 일단 생각해 봐야 돼.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해 볼게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에서 말하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용어의 정에서 말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은 무슨 법에 따라서? 이 법에 따라서만 취득하는 거잖아. 맞죠? 그죠? 근데 이 출제위원은 그거를 준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은 외국에 있는 공인중개사 유사한 뭔 자격이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나라 법에 의해서 그 나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 내도 돼? 이렇게 내면 안 돼. 응?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이건 이 출제위원 맘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자기 어떤 생각에 예를 들자면 미국 법에 따라 미국 자격을 취득했다. 이렇게 낸 거예요, 사실은. 그럼 미국에도 우리로 말하면 공인중개사 유사한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브로커라는 자격이 있다면 미국의 브로커. 그러면 미국 법에 따라 브로커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준 거라고. 표현을 이렇게 한 거야. 네. 자, 이랬을 때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데 OX 아닌 거지. 그렇잖아요? 예. 이거는 미국법이니까, 뭐 외국법이니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4번 소공이란 법인인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소공은 법인인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랑 어디에 소속될 수 있어? 법인이랑 개인에도 소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사원 또는 임원 있잖아. 사원 또는 임원. 사원 또는 임원은 어디에만 있어?
법인에만 있어요. 사원 또는 임원은. 자, 5번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요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요 말이 빠지면 안 돼요. 개공에 소속되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와 이랬거든. 현장 안내는 해도 되잖아요. 근데 확인 설명 의무를 이라고 했는데, 확인 설명 의무는 없죠. 그쵸? 예. 이렇게 한번 밑으로 빼볼게요. 확인 설명 의무는 두 사람이 부담하는 의무인데, 누구랑 누구? 개공, 소공. 자, 개공이 이거 위반했을 때 제재랑 소공이 위반했을 때 제재랑 한번 적어볼게요. 개공이 이거 위반하면 500과태료. 개공이 확인 설명 의무 위반하면 500과태료 중요하고,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 뭐 취소 정지. 정지. 취소는 너무 세잖아요. 자격 정지로 간다. 우리 중개보조원한테는 확인 설명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중개보조원한테는 뭐가 생겼죠? 작년 우리 7월 달에 생겨난 의무가 하나 있는데, 중개보조원이 현장에 가서 고지 의무 뭐 이런 거는 생겨났지만 확인 설명 의무는 없는 거죠. 자, 7번 용어와 관련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개공이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등록한 자를 말하는데, 개공은 뭐한 자? 등록한 자. 어때요? 맞죠? 니은 소공에는 개공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 아니면 제외. 포함. 이게 여기서 제외시키면 갈 데가 없잖아요, 얘가. 그래서 포함되는 게 맞고, 디귿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에 고용되어서 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이랬는데, 일단 주어가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얘는 뭐에 포함된다고 봐야 돼? 소공에 포함되고, 소공 앞에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거 가능하죠? 자, 니을번은 두 가지를 다 줬네요. 우연한도 주고 단일에도 줬어요. 자, 이런 말들 나오면 업이다, 업은 아니다. 업은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옳은 거는 몇 개 다 옳은 거예요. 4개 다 옳은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박스형 문제를 이렇게 박스 주고 모두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를 수능식 문제라고 그러거든요. 요게 요즘에 대세예요. 한 15개에서 20개 정도까지 나와요, 해마다. 근데 이게 우리 중개사법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과목에 지금 이렇게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렇게 박스 주고 고르는 거.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 박스 안에 제시문이 4개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잘 찾아낼 수 있는데, 뭔가 하나가 내가 이게 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알딸딸한 어떤 문항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5번으로 답을 잘 못해요. 왜 잘 못해? 하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막 자꾸 이제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이게 3번 아니면 4번에 자꾸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것은 본고사에 이렇게 수능식 문제가 잘 나오는데 4개든 3개 주고 모두 답인 경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의외로. 그러니까 한두 개 빠지는 것도 나오지만 모두가 정답인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오니까 그냥 나를 믿고 푸셔야 돼, 이거. 설마 하나 정도는 뭐 빠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본인 믿고 그냥 풀어내셔야 돼. 자, 하나만 더 볼게요. 8번 용어하고 관련된 설명인데 옳은 것. 공인중개사는 이거 또 나오잖아. 아까 우리 이거 26회 나왔는데 28회 2년 있다가 또 주잖아요. 여기 보면 외국법에 따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낸다고. 그러니까 26회 출제위원이 또라이라서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이렇게 내는 거예요, 출제위원들이. 왜냐면 틀리게 하고 싶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애는 그냥 그 나라 법에 의해서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는 전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공인중개사에 포함되지 않아요. 포함되지 않는다. 자, 2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 그리고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틀렸네? 보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3. 개공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여기서 핵심 얻는 공인중개사래.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에 들어가요?
소공에 들어간다라고 해야 되겠죠? 예.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 임원하고 동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4번 중개부조원은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라고 했는데 공인중개사로서가 틀렸죠? 예? 예. 얘는 뭐라고 정의 들어가야 돼?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이것도 틀렸네요.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것도 안 돼요. 중개보조원은 무슨 업무만 보조? 단순한 업무만 보조해야 됩니다. 자, 8번 개공의 행위가 이 8번 지문이 별 하나만 할게요. 요거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밑에 여백에다가 중요 표시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용어의 정의상 중개라는 행위가 있어요. 행위를 알선하는 거 얘하고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중개 행위가 있는데 요 중개와 중개 행위가 같다 아니면 다르다? 자, 용어의 정에서 말하는 중개 있잖아. 말 그대로 행위를 알선하는 거. 그거하고 우리가 일을 하다가 뭘 고의과실 있으면 손해배상 해줘야 되잖아요. 그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중개 행위라는 게 있거든. 그 중개 행위하고 중개가 요거랑 요거가 같은 거다 아니면 좀 다른 거겠다. 자, 그러면 이거 우리 글자 개수가 몇 개예요? 2글자. 얘는 다르네. 그렇죠? 완전 다르잖아. 이건 2글자, 이거는 4글자. 자, 볼게요.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드리면 얘는 굉장히 좁은 의미의 개념이에요. 협의, 좁은 의미.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넓은 의미의 개념이에요. 광의. 그렇죠? 그러면 예를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이 중개행위에 들어가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횡령행위 같은 거 있거든요. 횡령. 뭐 가지고 도망간 거. 자, 그러면 잘 답변해 주셔야 돼. 손님이 맡겨놓은 중도금을 개공이 가지고 횡령했어. 가지고 도주했어요. 그게 용어의 정에서 말하는 중개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왜? 이거는 알선해야만 중개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의 이 중개라는 거는 알선하는 게 중개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근데 여기는 횡령하는 게 알선은 아니잖아. 근데 횡령하는 행위도 중개행위로 본다. 뭔 얘기냐면 이것도 물어줘야 되거든요. 누가 이거 손해배상해 줘야 돼? 개공이 횡령하고 개공이 횡령하고 도주했어. 보증기관이. 근데 왜 보증기관이 물어줘야 돼? 중개행위로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중개행위와 용어의 정에서 말하는 중개는 다소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훨씬 좁고 이게 넓은 개념이야. 그러면 여기 안에 넓은 개념 안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당연히 필요할 거 아니야. 그 기준이 요거예요. 채색을 한 번만 잡을게요. 뭔가를 판단할 때 주관적으로 본대, 객관적으로 본대. 객관적으로 보고 우리가 뭘 이렇게 객관화시키는 것이 사실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객관화시키는 거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사회 통념으로 보는 게 가장 좋은 거지. 그럼 사회 통념이라는 거는 상식이지. 건전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생각들이 통념이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으로 가지고 판단하는 게 중개행위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중개행위는 넓은 개념으로 봐야 되고 객관적으로 보고 혹은 사회 통념으로 본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본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 좀 쉬었다 하시겠습니다.